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독도방송입니다. 오늘 독도의 생물 이야기, 여러분들께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여성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쥐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소설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1990년에 프랑스인 1,000명을 상대로 가장 무서워하는 것 10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뱀입니다. 네 번째, 쥐였습니다. 불은 7번째고 피는 8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피나 불보다도 쥐를 더 무섭게 생각할 만큼 쥐는 우리 인간에게 그야말로 겁나는 존재인 겁니다. 이와 같이 쥐를 무서워하는 것은 아마도 1347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18세기까지 유럽인들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던 엄청난 괴질, 흑사병에 대한 공포 DNA가 형성되어 우리 몸에 방어기제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쥐를 보면 징그럽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독수리님들께서는 그 멀리 동해바다 한복판에 있는 독도의 쥐 이야기라니 좀 생뚱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단언컨대 독도에는 2008년 10월 15일까지 그 이전까지는 쥐라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10월 15일 독도 서도에 물골 넘어가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계단 철골과 나무대 끝판, 그리고 기계장비 등을 장뜩 실은 바지선, 여러분 바지선 잘 아시죠? 바다에 이렇게 평평하게 떠 있으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기계장비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배 말입니다. 그 배가 독도에 들어왔습니다. 바지선은 이제 공사자재 일부를 서도 뒤쪽에 있는 물골 앞에 해안에다가 내려놔 놓고 그곳에서 하룻밤 정복을 하면서 잤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다시 어민 숙소 앞에 와가지고 자재를 하역한 후에 울릉도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도 물골 공사가 시작되고 저는 며칠 후에 물골로 넘어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서도의 계단이 토끼들로 인해서 수십 메타 무너져 가지고 물골까지는 넘어 다닐 수 없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하는 분들도 처음에 와서는 보트를 타고 어민 숙소에서 물골까지 이렇게 매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결이 좀 높은 날은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분들은 물골 동굴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한 공사가 우선 무너진 계단을 철거해내고 그곳에 집안을 이렇게 평탄하게 계단과 같이 이렇게 다져서 만들었습니다. 그 길,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평탄하게 다져 만든 계단길을 저는 매일같이 어민 숙소에서 이렇게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길이 뚫리니까 반가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친해지고 되고, 들은 이제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물골 동굴에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나오는데 얼른 이렇게 눈앞을 스쳐 지나는 어떤 물체가 있었습니다. 하도 순식간이라 가지고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꼭 그게 지화 같은 거라. 그때는 이미 이제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독도의 새라든가 이런 생물체 살아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딴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착시현상 같은 것이 생겼나 해가지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제 뒤따라 나오던 공사 인부가 한 분 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방금 내가 그 지를 본 것 같은데 헛것을 봤나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지가 맞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지선에서 자재를 내릴 때 따라 들어온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 그분이 설명하기를 바지선 등이 이제 이렇게 부둣가의 배에 많이 놓여 있는데 그 지들이 이제 부둣가에서 들끓으니까 이 녀석들이 밤중에 밧줄을 타고 이렇게 배로 넘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지선을 부둣가에 이렇게 정박시켜 놓을 때는요, 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한 대짜리 페트병 있죠. 이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밧줄에다가 끼워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타고 넘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지가.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무렴 이 지들이 물꼬를 넘어 어민 숙소로 올리는 말모하고 이제 이 녀석들이 이거 물꼬에 고립되어 있으면 겨울 동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뭐 독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두 그렇게 굶어 죽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럭저럭 이제 공사가 끝날 때쯤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공사 인부들뿐만 아니라 서도에 있던 사람들, 김성도 이장님 네 분, 그리고 독도관리사무소 사무원들 모두 울릉도로 철수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서도에서 겨울을 날 수 없기 때문에 동도에 있는 독도 등대로 거처를 3개월간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서도 어민숙소, 즉 김성도 이장님 내외가 살던 그 건물의 구조를 살펴볼 것 같으면 건물은 3층 큰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었습니다. 1층 오른쪽은 발전실이었고 왼쪽은 창고였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열린 공간이 있는데 그 한켠에는 이제 이동형 가스버너를 놓아가지고 큰 솥을 걸어놓고 다른 쪽 벽 쪽에서는 헌 하판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드rum막처럼 만들어가 제가 그걸 부엌 삼아서 쓰면서 이제 밥솥이라든가 냄비, 부식 박스 따위를 거기에 올려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입구 쪽에 화장실과 욕실이 있고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숙식하는 공간이 한 칸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복도 끝에는 조수기 시설, 즉 말해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식수로 만드는 이런 기계장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3층입니다. 계단 입구에는 게스트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처하던 방, 그야말로 2m 정도 되는 방이 한 칸 있고 그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김성도 이장님 주방, 그리고 다음 칸은 또 그만한 크기의 게스트룸이 한 칸 더 있습니다. 복도 끝이 이제 김성도 이장님 네 분이 생활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 각 건물의 각 층은 복도문이 말입니다. 완전히 배의 선실과 같이 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물이 건물 안으로 이렇게 들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두었던 겁니다. 이 문만 걸어 잠궈버리면 마치 서도 어민숙소는 잠수함처럼 완전히 밀폐 공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겨울이 들면서 서도 어민숙소의 모든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사람들은 모두 떠났던 겁니다. 그야말로 서도는 텅 빈 무인의 섬으로 그렇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모두 서도를 떠날 때 지의 존재조차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